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디박이라고 하는데 한국명은 박노진이고요. 현재 대학교 강단에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년 정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년 동안 이 철인 3종을 했어요.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을 한 30년을 해가지고 운동하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제가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뭐 많이 아실 텐데 그 철인 3종 같은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컴퓨터로 인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죠. 그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알찬 자료들이 있는데 미처 그를 찾아내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이 컴퓨터가 생산해낸 많은 자료들 중에서 그 알찬 자료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같이 전공하게 됐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최신 업적이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챗 GPT라고 있죠. 이 챗 GPT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산물이에요. 저도 이제 이 챗 GPT 쪽에 좀 기여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이 운동과 어떤 과학적인 자료들을 접목해서 좋은 운동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40년 운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또 연구 결과들과 분석을 해가면서 만들어 놓은 운동 패키지를 또는 건강 패키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 및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 좀 먼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의 그 숨쉬기와 또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 세미나라는 주제 아래 주님의 종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 방법을 구하고자 오신 분들, 또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그 효율적인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주님, 신성한 주님의 존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는데, 이 크리스찬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영어로만 기도를 해봐가지고 한국 기도하는지 좀 서툴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건강 세미나라고 돼 있어요. 호흡에서 뇌 건강까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부제가 있어요. 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건강 세미나로 만들었는데, 이 부제는 뭐냐면은 웰빙, 이 웰빙을 위한 균형 잡힌 건강이에요. 이 패키지 이름이. 이게 웰빙이라는 건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고자 하면 이게 사실은 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 만들어진 패키지예요.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패키지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지압 같은 거예요. 지압 혹은 우리가 마사지라고 하죠. 마사지 또는 그 스트레칭이라고도 하고,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운동 부분이 있어요. 직접 그 운동을 하는 부분. 다른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식이요법의 결과만 프린트해서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저희가 중점을 둘 부분은 스트레칭하고 운동요법이에요. 이 운동요법, 스트레칭 플러스 운동요법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패키지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한 거예요. 몸 전체의 균형. 이 제품의 목적을 우선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 패키지 또는 뭐 제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키지의 목적은 그 웰빙입니다.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될까요? 건강이라는 게 한 가지만 해서는 이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이 패키지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 5, 60가지의 마사지와 운동들이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주 그 2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습득을 하게 될 텐데, 이 습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건강함이에요. 이 건강함이라는 것이 균형이 잡혀진 건강이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예시를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성인병에 관련된 약은 1차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건강 검진 결과도 그 혈압이 80에 120, 또 헤모글로빈 A1C라는 것이 5.6이 이 기준인데, 그 당뇨냐 당뇨 아니냐의 기준인데 저는 5.1로 나왔습니다. 이 방법이 그 단순한 운동뿐만이 아니라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몸 전체의 균형 잡힌 건강을 저희가 그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그 건강 패키지가 이 사람 몸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그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저희가 그 이 자리를 저희가 식사한 그쪽으로 옮겨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실제 한번 그 연습을 실제 한번 그 시도하는 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 학습이라고 하죠. 그 오늘 배운 거를, 이론적으로 배운 거를 실제 체험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모든 동작들을 연결된 동작으로 전체 패키지를 한번 그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저희가 뭐 식사를 좀 많이 했잖아요. 지금 뭐 닭게장 먹고 뭐 또 이 이론 시간 후에 저희가 또 무슨 간식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오늘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왜 그럼 오늘은 제가 방법적인 거, 또 그 부분 중요한 것들을 그 체험 학습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전 과정을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 주에는 좀 가급적 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복부도 운동을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신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또 뭐가 중요한가, 이걸 먼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의 인체는 그 이 수분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몇 프로의 70%.
우리 몸은 70%의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 수분이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수분하고 관련해서 이 물이 교체가 돼야 되겠죠. 이 화분도 물을 주고 모든 것이 물을 교체해 주듯이 우리 몸도 수분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 교체 방법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죠. 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죠. 이 소화기관이 있어요. 그 구강을 통해 가지고 이 항문까지 연결된 이 소화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화기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소화기의 길이 20m? 20m? 다 동의하세요? 20m? 예, 뭐 거의 정확하신데 대충 자기 키의 5, 6배 정도 되는 이 소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1m 50이면은 그 5배니까 한 5, 6m, 한 10m 정도 잡을 수가 있겠죠. 10m에서 긴 사람은 20m까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소화기관을 저희가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강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이 어떻게 흐르죠? 위에 샘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가기 전까지 계속 강물이 흘러요. 근데 이 강물이 중간에 마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 녹조 생기고 막 그 중간에서 더러워지죠, 강이. 이 소화기관도 그거랑 똑같아요. 이 흐르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섭취한 음식물이나 물 이런 것이 흐르질 않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흐르게 해주는 방법이 이 패키지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이 위에 샘물을 우리가 침샘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이 침샘이 마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침샘이 마르게 되면은 또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메마르는 것처럼 이 소화기관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항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애를 굉장히 많이 오고 치질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이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요. 그 다음에 또 순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혈액이 순환이 돼야 돼요. 이 몸 안에서 이 혈액이 순환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혈액이 일단 뭐 간에서 또는 조혈 세포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심장으로 가겠죠. 심장에서 이제 심장을 우리가 근육질의 펌프로 얘기를 해요. 이 펌프질을 잘 해줘야 이 피 순환이 되겠죠. 근데 이 순환하는데 이 혈액 순환도가 굉장히 길어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혈관의 길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0만 킬로, 10만 킬로, 30만 킬로, 10만 킬로, 30만 킬로, 뭐 그 중간쯤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알려져 있는 거는 16만 킬로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얼마나 될까요? 4만 킬로 정도 돼요. 지구 한 바퀴가. 그러니까 지구 세 바퀴를 도는 길이의 혈액 순환도를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나와서 이 모세혈관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동맥이라고 그러죠. 동맥. 심장에서 한번 그 수축을 하면은 동맥을 타고 피가 혈관 모세혈관까지 가게 돼요. 이 모세혈관은 굉장히 이 말단에 있는데 돌아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맥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피라는 것이 이 단순하게 맑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섭취하냐 따라 가지고, 특히 이 겔 상태의 지방을 먹게 되면은, 왜 여러분들 설거지 하고 나면은 이 생선 설거지하고
그 소고기 설거지하고 좀 틀린 거 느끼셨나요? 이 생선 설거지는 좀 미끈미끈하죠. 근데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설거지는 어떤가요? 하얗게 기름이 껴 있죠. 이게 굉장히 다른 기름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동물성,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이 혈관 안에 그것들이 끼게 돼요. 그게 끼게 되면은 혈액이 잘 안 흐르게 되고, 안 흐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동맥이 지쳐요. 지치다 보면 동맥이 경화가 되죠.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경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딱하면은 깨지기 쉽죠. 이 혈관이 부드러우면은, 탄력성이 있으면은 춥거나 덥거나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기름을 많이 섭취해 가지고 저 말단에 모세혈관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애로사항을 먹게 되죠. 왜? 이게 추워지면은 이게 혈관이 좁아들어, 탄력성 있게 좁아들어야 되는데 굳어 경화가 된 혈관은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이 말단의 혈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뇌에 있고, 또 관상동맥이 있고, 또 안구에도 있죠. 이 혈관 건강이 안 좋으면 눈도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혈관 건강도 이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 또 이 모세혈관, 또 각 그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총망라돼서 이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그 순환되는 걸 봤죠. 그 소화기관, 혈관, 또 뭐가 있을까요? 호흡기. 예, 호흡기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호흡기는 이제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심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이 림프가 있습니다. 이 림프라는 게 뭘까요? 림프. 이 몸 안에 대사를 통하고 남은 찌꺼기가 물론 배설기관을 통해서 배설이 되지만 그 항문, 소변, 대변, 또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림프를 통해서 정맥으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활동에서 생긴 그 찌꺼기들이 정맥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림프라는 것이 몸 요소에 있는데, 이건 심장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처럼 이런 펌프가 없어요. 그냥 몸 여기저기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거든요. 움직이질 않으면은 림프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 그 림프 순환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소화기관과 또 혈액, 또 림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건데, 또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순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기운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뭐를 먹죠? 기운을 내려고 음식물을 먹던 소고기를 먹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순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순환은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밝혀져 가지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 몸 안에 361개의 혈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데, 이 혈액 순환하고 맞춰서 흐르는 그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가 그 특징적으로 이 패키지를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망라돼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전부 다 자극하고 운동시키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토탈 케어입니다. 토탈 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이것은 장비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은 제가 이거를 한 40년 전부터 내가 시니어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한국에서 다니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왜 국민체조라는 거 있었죠. 이 국민체조에서도 몇 가지를 따오고, 왜 그러면 국민체조에도 좋은 것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서도 따오고, 현대의학에서도 따오고, 또 기술연 하는 데서도 따오고, 또 제가 이 철인삼종을 한 30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시니어 됐을 때 꼭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포함시킨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한 5, 60가지가 됩니다. 이거 5, 60가지라고 그러면 5, 60가지를 어떻게 해 그러겠는데, 이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어렵질 않습니다. 세 번째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개 중에는 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시니어가 됐을 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게 시니어를 타겟으로 만든 거라 대부분 좀 몇 번 하게 되면은 숙달이 될 수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는데 기본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선 첫째로 이 방법은 밑에서부터, 발에서부터 머리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스트레칭도 있을 거고, 간접적인 운동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장 부분을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안구, 이비인후, 그러니까 눈, 코, 귀, 입, 또 이 얼굴 근육은 제가 미용 부분이라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얼굴에 필요한 근육들 마사지하는 거, 또 두뇌 마사지, 이런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습장에서 한번 해보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 모든 거를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이 패키지가 발에서부터 머리 위로 올라오는 순서인데, 또 하나의 순서가 뭐가 있냐면은 들어 누워서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구성했는데, 첫 번째가 들어 누워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서서 하는 동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기상했을 때 이 운동법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건강요법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자다가 눈을 뜨면은 벌떡 일어나라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는 벌떡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눈을 떴을 때 시작하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누워서 몸이 완전히 이완이 된 후에 저희가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동작을 마치고 나면은 서서 하는 동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5, 60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순서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그 야외에 나가서 매트 깔아놓고 그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그 이 발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시작을 누워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누워서 발끝부터 하니까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발가락 끝에부터 하는 거예요. 이 발가락 끝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살면서 그 굉장히 이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그래요. 이 중력을 받아서 이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50, 60이 되면서 잘 올라오질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좀 그 원활하게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발끝, 손끝, 발가락 끝, 손가락 끝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돌아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톱들을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발톱을 꼭 꾹꾹 눌러주고 그다음에 발가락을 마사지를 하고, 저는 이제 물갈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한테 물갈퀴는 없어요. 근데 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꾹꾹 또 한 번씩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그 발가락 뼈를 따라서 한번 눌러주고 그다음에 발바닥을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간단한 그 발하고 관련된 마사지고, 그다음에 좀 올라와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 정강이라고 그러죠. 정강이를 또 밑에서부터 발목부터 무릎까지 꾹꾹 또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이 정맥류라고 아시죠? 이 혈액이 발에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근데 이 정맥, 사람 다리에는 굉장히 특별한 정맥이 있어요. 뭐냐면 이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가 한번 올라오면은 내려가지 못하게 판막으로 막아줘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한번 올라오면은 이 판막이 막아가지고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 돌아올 때는 1, 2통에서 쉽게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는 이걸 이렇게 생겨가지고 못 내려가게 막아주는 판막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 판막이 어떻게 될까요? 제 기능을 못해요. 줄어들든지. 이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혈액이 역류를 하죠.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그 다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워서 이 발목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교찰시킵니다. 그리고 반대쪽 무릎을 이용해 가지고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정강이를 힘차게 눌러주는 거죠. 이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피가 역류되는 부분을 상당히 그 개선을 시켜주면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막이 제 기능을 활성화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제가 몇 사람한테 제가 효과를 봐가지고, 뭐 저는 그 정맥류는 없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틀려요. 다리가 무겁고 뭐 이런 기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특히 달리기 같은 거, 마라톤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이 혈액이 안 올라와요, 다리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해본 결과 그 한쪽 다리는 정맥류가 있어서 수술했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한쪽 다리는 못 하고 있던 사람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수술을 안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가 한번 실행해 볼 거고, 그 다음이 다리에서 무릎까지 왔죠. 이 무릎에서 이제 위로 또 올라와야 돼요. 어디가 있냐면 서해부라고 그래요. 허벅지 안쪽을 저희가 이를 쓸어 당기는 거죠. 이 자기 몸의 중심 쪽으로 쓸어 당기는 그 동작을 할 때, 이건 굉장히 쉬운 동작이라 저희가 오늘 그 실습 체험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연결 동작에 포함시켜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단전이라는 데 있어요. 이 복부죠. 여기가 복부인데 이 복부가 이 소화기의 중간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나이가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도 잘 안 나오고 이 침이 잘 안 나오고 안 나오는 데다가 음식물은 젊었을 때 먹던 그 습관이 그대로 있고 장기는 특히 위장 같은 경우는 좀 늘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하니까 복부 비만이 점점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복 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그 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항문을 중심으로 해서 깔때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깔때기 아시죠? 위가 넓고 밑에가 좁은 거. 장이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깔때기가 항상 이렇게 나올까요? 잘? 이 깔때기 끝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 중간에 이 나와야 될 내용물들이 정체가 돼 있으면 못 나오죠. 이거를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깔때기 밑에 부분이 잘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밑에를 막 마사지를 하면 이게 막혀 있던 게 나오게 되죠. 같은 이치예요. 이 안복 행법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에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항문 쪽에서부터 이 복부를 9등분을 해가지고 이 항문 쪽에서부터 서서히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깔때기 효과처럼 그 막혔던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 실제로 이거를 그 수십 명한테 적용을 해봤는데 그 당장 효과 보는 분들도 계세요. 운동하다가 어디 막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뭐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복부 비만이 없는데 3개월 하게 죄송합니다. 3개월 하게 되면은 이 복부 비만이 잡히게 되죠. 복부 비만을 없애는 이게 특효 방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복 행법을 한번 오늘 시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라가죠 점점. 그 다음에 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복부 다음에 가슴 있죠. 가슴에 뭐가 보호가 돼 있죠? 저희 폐하고 심장이 보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만요. 저희 갈비뼈가 있는데 저희가 폐를 직접적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 사이사이를 눌러줍니다. 이건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갈비뼈 사이사이를 저희가 이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꾹꾹 눌러주게 되면 이게 폐가 굉장히 좋아해요. 폐 마사지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 심장 마사지는 나중에 그 앉아서 하는 방법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 가슴 갈비뼈 사이사이를 눌러줍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밑에서 위로. 그럼 한쪽에 9번씩 하면은 대충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틸 누워 있는 자세예요. 이 저희 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악교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신경세포들 사이사이에서 그 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 그 악교세포가 있는데 얘들이 뇌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갖고 저희가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이 척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척수로 내려오게 되면 이 찌꺼기들이 거기서 다 여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척수를 빨리 보내줘야 돼요 뇌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럴 때 있죠. 이게 이 척수액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척추 뒷부분을 밑에서부터 위로 이 후두부까지 꾹꾹 눌러줄 겁니다. 양쪽을 다. 이 누운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척수액이 원활하게 이 뇌 속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얼굴까지 왔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하게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 경동맥이라고 있어요. 동맥이 큰 동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경동맥이라는 것은 이 뇌로 가는 동맥이 되겠습니다. 이 경동맥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밑에서 위로. 그러면은 이 척수액도 돌아오고 또 뇌의 혈류도 보내져서 이 뇌가 좀 활성화가 되죠. 이 얼굴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해야 될 게 하기 직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어깨 부분이 빠졌죠. 이 어깨 부분을 해주게 되는데 이 어깨 부분은 우리가 또 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 이 손끝이 또 뭐가 있죠? 이 혈액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끝을 눌러준 것처럼 이 손톱을 꾹꾹 눌러줍니다. 양쪽 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 수도 꼭지 돌리듯이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 손끝에 있던 이 말단 모세혈관에 있던 혈류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 저희 어깨입니다. 이 어깨는 이것도 굉장히 이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이 어깨를 못 써가지고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방법을 한 2, 3일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분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이 팔 전체와 어깨를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팔을 돌려주는 겁니다. 양쪽 같이 해볼게. 양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최대한 돌리면 어디까지 가요?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효과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잡은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밑에 놉니다.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잡으면은 최대한 되겠죠? 이걸 겨드랑이 밑에 또 넣어줘요.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몇 번 반동을 줍니다. 다시 원위치를 하고 반대로 돌려줘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 또 넣어줍니다. 반동을 몇 번 주세요. 뭐 어디서 뚝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3일 정도 하시면은 어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갈 뿐더러 뭐 자유자재로 됩니다. 이런 게 등도 한 번씩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따 저기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깨, 얼굴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비인 후예요. 이비인 후를 할 건데 이 눈 운동은 제가 뭐 몇 분한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책을 봐야 되잖아요. 책 작은 글씨가 나이가 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써야 돼요. 돋보기를 쓰다가 너무 짜증이 나요. 왜? 제가 원래 안경을 썼었는데 평소에는 안경을 끼고 있다가 근시 안경을 끼고 있다가 책을 보려고 하면 돋보기를 꼈다가 또 눈이 아프면은 벗었다가 뭐 이래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책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이거 운동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좋다고 알려진 방법들 갖고 눈 운동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걸 갖고 뭐 초점 맞추고 이걸 뭐 열심히 해봤어요. 그리고 뭐 다 해봤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제가 효과를 본 건 뭐냐면은 역시 마사지예요. 마사지, 지압, 눈알을 마사지를 했어요. 이 눈알 마사지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눈알 자체를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우선 이 눈알을, 아이볼이라고 하는데, 눈알을 막 그냥 누르기 시작하면 눈이 놀래죠. 왜 그러면 이 눈은 우리가 평생을 별로 이 케어를 안 한 부분이에요. 쓰기만 했지.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갈 때 눈에다 옷 입히고 나갑니까? 마스크는 쓰고 나가죠. 귀마개도 하고 나가죠. 모자도 쓰고 나가는데 눈은 그냥 나가요. 추운 날씨에. 눈이 굉장히 혹사를 많이 당한 데다가 이 영양 보충도 잘 안 해주죠. 눈은 이 눈이 굉장히 피로해져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노화가 나타나는 게 눈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 눈을 이제 우리가 눈을 케어하는 방법이 이 마사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 놀래지 않게. 왜 그러면 평생 뭐 눈에 관해서 케어를 안 하다가 갑자기 누르기 시작하면 놀래죠, 눈이.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이 손바닥을 비비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기운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 기운을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을 덮어줍니다. 빛이 안 들어오게 덮어줘요. 그럼 이 눈이 이 따뜻함을 느끼면서 워밍업을 해요. 어떻게 워밍업을 하냐면 눈알을, 이 따뜻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눈알을 상하 3번씩, 좌우 3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3번씩 천천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떼요. 약간 좀 밝아져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눈알을 마사지를 하는데, 이 마사지를 어디를 해줘야 좋으냐면 우리가 이 눈 앞쪽보다 눈 뒤쪽을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면 효과적일까요? 눈알을 앞으로 최대한 굴려주죠. 밑에를, 얼굴은 정면을 향하는데 눈은 밑에를 봐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은 손가락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고 그 윗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살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손을 떼고 눈을 원위치를 합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위를 봅니다. 그러면 눈 동자의 아랫부분이 좀 앞으로 나오겠죠. 그거를 손톱 등으로 살살 또 마사지를 해줍니다. 천천히 한 서너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위치,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시 손바닥을 눈에 댑니다. 상하 좌우. 됐죠? 그 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눈 주변에 뼈 있죠? 이 뼈를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원 모양으로, 원으로 돼 있죠? 꾹꾹 눌러줘서 원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눈 주위에 뼈를 눌렀는데, 그 뼈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가 시백혈이라는 데예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게 되면은, 조금 아픈 데를 찾으세요. 꾹꾹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백리를 볼 수 있다는 시백혈이라는 거예요. 백리를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백혈이라고 이름 지어줬고,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안쪽, 동서남북이 되죠. 안쪽, 바깥쪽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눈에 다시 댑니다. 눈을 덮습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마루라고 그러나요? 여기 이거로 관자놀이를 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3등분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럼 눈이 좀 굉장히 밝아졌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한 2주 반 정도 되니까 이 눈이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 그 왜 그런가?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눈이 좋아져가지고 원래 근시 안경이 안 맞는 거예요. 돋보기 끼니까 더 안 보여. 이게 벗어보니까 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주, 3주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시게 되면은 눈이 이 돋보기 없이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그냥 다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작은 글씨들이. 그 전에는 이 돋보기 없으면 이걸 못 봤는데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 이 귀이죠. 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귀 안쪽에 몸의 건강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귀도 이 안쪽을 직접 누르기 시작하면 놀래요. 귀가. 왜 그럼 우리가 귀 그렇게 많이 마사지를 안 해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겉에서부터 하는 거죠. 이 귀를 3등분을 해서 접습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한번 밑에 접은 거 꾹 눌러주고, 중간, 위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접어줍니다. 세로로 접었었는데 이제 가로로 접어주죠. 쭉 이렇게 말아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쪽을 마사지를 할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힘차게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귀를 넣고 힘차게 비벼줍니다. 자, 이 방법이 뭐냐면은 이 나이가 들면서 체온이 내려가죠. 이 체온이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적신호예요. 왜 그러면 모든 그 염증과 질환이 이 낮은 체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방법은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힘차게 여기서 열이 날 때까지 하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귀가 좀 아픈 분 있으세요? 안에 눌렀는데 좀 아프다, 뭐 이런 분들, 그거는 몸 어디선가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들을 계속 열심히 하시고 식이요법을 하시게 되면 이 귀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귀를 만져보면은 이게 개선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코입니다. 코가 왜 중요할까요? 귀, 코, 입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부비동이라고 그러죠. 사이너스. 이 안에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균들이 있죠. 얘들이 특히 귀 속으로 유스타치오관이라고 했는데 이 고막으로 산소가 통할까요? 우리 고막 있죠. 고막으로 산소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것 같죠?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물 속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 귀에 물이 안 들어와요. 고막이 찢어지면 들어오죠. 이 고막에서부터 이 부비동까지 그 유스타치오관이라는 여기가 산소가 안 통해요. 이 속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력이 안 좋아지겠죠. 이 방법, 이비인후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유스타치오관에도 우리가 공기를 한번 주입을 할 거예요. 지금 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비입니다. 코는 이렇게 잡고, 이게 융비법이라는 거예요. 융비법.
코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이 코가 건강해지면 이 부비동 이 유스테치오 관을 포함한 이 사이너스 쪽이 이 건강을 찾게 됩니다. 힘차게 이게 코를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걸쳐놓고 양쪽으로 힘차게 흔들어 줍니다. 손 바꿔서 또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불순물들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이제 코를 세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면하실 때 코로 물을 마시고 입으로 뱉는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쉽게 그 방법을 근데 요즘은 무슨 기기도 나와 있어요. 이 한쪽으로 넣고 한쪽으로 빼는 거. 그걸 통하게 되면 이 부비동이 깨끗해지죠. 근데 이 부비동에 균들이 있고 여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결국 뭐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눈 뒤쪽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이 사이너스 쪽이 깨끗해지면은 눈도 밝아져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융비법이 끝났으면은 코를 막고, 혹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제가 지금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왜 저희가 비행기 탔을 때 귀가 코로 바람 불어넣어가지고 이 고막 이 유스테치오관을 열어주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려요. 이 코를 막고, 근데 이거는 안 해보신 분은 지금 하시면은 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 코를 막고 공기를 귀로 불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뻥 소리 나죠. 뻥 소리가 나면 거기 공기가 들어가서 이 균들이 한번 나오게 돼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 인후인데, 이 인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치아 잇몸 안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노년이 되면서 뭐 이 치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뭐가 문제냐면 이 잇몸의 문제예요. 잇몸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치아를 물고 있는 이 잇몸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이 큰 입 모양보다 큰 쪽으로 이 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하고 잇몸 경계, 그 뼈들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 눌렀는데 어디가 아프면은 이 치과 그 부위에 치과 질환이 오기 직전이에요. 이 마사지를 꾹꾹 해주면서 또 한 가지 팁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옛날 왕들이 이 산에 진미 깔아놓고 음식 드시잖아요. 근데 이 옛날 왕들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뭐 많은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서적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소금으로 관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으로.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소금을 했어요. 근데 소금 중에 뭐가 좋을까 봤더니 천일염. 소금하면 천일염 아니에요. 천일염을 물고 있어 봤더니 잇몸이 장난 아니게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이 옛 문헌이 잘못된 건가 보다 그러고 한동안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 천일염은 이 식용으로 쓰는 거지 이 잇몸 치료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천일염에는 온갖 미네랄도 많지만 균이 어마어마하대요. 그거를 잇몸 또는 치과용으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제가 했더라고요. 무슨 소금을 써야 되냐면 그 균들을 죽인 소금이
구운 소금이죠. 800도 이상으로 구우면은 균은 다 죽고 미네랄은 살아있고 치과용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옛날 조상들의 한국 조상들의 지혜 중에 대나무 안에다 넣고 걷대요. 그걸 주겸이라고 그러죠. 그 소금을 한 10분 이상, 저는 현재 매일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30분 동안 물고 있어요. 구운 소금. 그 후로, 그러니까 제 치아는 역사가 딱 구운 소금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데, 그 이전 거는 치유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는 치과 질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운 소금이, 여기 뭐 치과 관련되신 분 안 계시죠? 그 구운 소금이 이 치아에는 만병통치예요. 뭐 옛날에는 양치했다고 그러는데 이 굵은 소금 구웠어도 굵은 소금으로 하게 되면 치아가 상하겠죠, 상아지를. 그러니까 이 칫솔질을 하고 이 구운 소금을 한 10분 물고 있으면은 치과 질환은 바이에요, 바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금이 삼투압이 있는 거 아시죠? 짠 쪽으로, 농도가 짙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는 게. 근데 이 치약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 잇몸 안에만 작용을 하지 잇몸 속으로 들어간 균들은 어떻게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을 물고 있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입 안에 있는 균들이 전멸되는 거는 당연하고, 이 잇몸 속에 들어가 있던 균들도 빨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치과 질환에는 구운 소금이 최고라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들 고맙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치과 쪽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뭐가 있냐면은 이 혀가 있어요. 이 혀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소화기관이 강물 같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샘물이 있는데 그 우리 인간 소화기의 강물로 얘기하면 저 샘이 침샘이죠. 침샘이 한 3군데 있잖아요. 이 침샘이 그 고맙게도 나이가 들어도 침은 마르질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침샘을 너무 간과한 거죠. 뭐 침샘이 중요하겠냐, 또 그러다 나이 들면은 침이 말라버려 가지고 잊고 사는데, 이 침샘도 계속 자극을 주고 활성화를 하면은 나이랑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게 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이 혀 운동이에요. 혀 운동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혀로 천장을 밀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볼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혀로 한번 밀어보세요. 양쪽 다. 그 다음에 밑으로도 한번 밀어주시고, 이거를 한 2, 3일 하시면 그 다음에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침이 나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소화기관이 침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소화기관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소화기관 운동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소화기관이 연동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연동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침을 꼴깍 삼키는 게 연동 운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급체를 했을 때 가스활명수 먹고 손 따고 이러잖아요. 근데 척추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제치고 이 침을 꼴깍꼴깍 한 9회 정도 삼키게 되면은 급체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급체라는 건 뭐냐면 위장이 운동을 멈춘 상태거든요. 근데 이 연동 운동을 9회 정도 척추 똑바로 세우고
목을 그러니까 몸이 S자로 된 상태에서 침을 꼴깍꼴깍 9번을 삼키게 되면은 이 급체기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혀 운동의 효과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혀는 심장이에요. 이 혀 운동을 해준다는 것은 심장이 운동을 하는 거죠. 이 혀 운동이 시간 날 때마다 입에 뭐 음식물이 없을 때 혀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제가 지난번 그 시니어 야유회 때 그 급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혀 운동이 그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침샘이 나오게 되면은 이 소화기관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발목 또 발가락을 비벼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와 이 눈 운동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운동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 이비, 인후, 설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남은 게 어디죠? 두뇌가 남아 있죠. 이 두뇌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니어가 되면서 두려움 중에 하나가 치매가 있죠. 그 치매가 왜 생길까요? 왜? 안 써서. 근데 이 의대 교과서에 보면은 그 이 멍게라고요, 멍게라고들 아시죠? 해삼하고 멍게 같이 먹잖아요, 횟집에 가면. 근데 이 멍게가 그 유년 시절에는 뇌가 있어요. 뇌가 왜 있냐면은 운동을 해야 돼. 자기가 그 평생 살 장소를 섭외하러 다니느라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있어요. 근데 일단 자기가 어디 서식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 딱 붙으면은 그 다음에 뇌가 녹아 없어진대요. 왜? 운동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뇌는 운동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쭉 지금까지 검토해온 운동 방법들, 이 부분이 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뇌도 뭐를 하면 좋을까요? 마사지를 하면 좋죠. 마사지. 뇌 마사지 하는 방법을 제가 많은 책을 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효과 본 것은 뭐냐면은 큰 북 있죠. 큰 북채로 머리를 북처럼 두들기면은 좋다라는 게 어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이거 뭐 역시 장비고 그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몽을 갖고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 역시 뭐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질 않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개발해낸 방법은 이 손마루로 이 머리를 두들겨 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뇌도 갑자기 이렇게 평생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때려주면 놀래죠. 뇌도 그 전에 마사지를 해주는데 아까 우리가 폐를 위해서 갈비뼈 마사지 했던 것처럼 이 밑에서부터 위로 갑니다. 밑에서부터 후두부 엄지로 눌러주면서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요. 이 끝으로 가게 되면은 이 끝에 뭐가 있을까요? 끝에 이 머리 맨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니어가 돼가지고 여기 딱딱해졌는데 아기 때는 여기 숨골이라고 해요. 여기 숨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아기들이 숨골이 숨 쉴 때마다 이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숨골뿐만이 아니라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백회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이 안 좋은 기운들, 물론 기운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안 좋은 그 이 몸 안에 사기라고 그러는데 그 사기들을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이거를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라는 거를 자극을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운동만으로도 뭐 림프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이 림프
림프를 직접 저희가 마사지를 합니다. 어디를 해야 되냐면은 겨드랑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겨드랑이를 꾹 눌러줍니다. 양쪽 겨드랑이 다. 그 다음에 이 쇄골 밑에, 쇄골 바로 밑에를 밖에서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럼 이게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림프는 이거는 그냥 흐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쇄골과 목빗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목빗근이 만나는 데가 림프 출구입니다. 여기를 가볍게 한 두세 번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세포에서 생긴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일부는 정맥으로 가는데 얘들이 또 여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뇌 마사지를 한 다음에 이 숨골과 백회를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이 저희가 북을 칩니다. 세 번, 세 번, 세 번. 뇌가 뭐로 인식을 할까요? 이거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의 그 마사지를 통한 전부 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누워 있다가 앉는 동작으로 갈 건데 뭔가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려고 그러면 사람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죠? 척추가 제일 중요해요. 척추. 그래서 저희가 이 척추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제가 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실습하는 데 가서 하는데, 누워서 팔로 지지를 하고 다리를 좌우로 땅에 안 닿게 흔들어 주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우리 신체에서 제일 큰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좌골신경이라고 하죠. 그 좌골신경통이나 뭐 류마티스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패키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다리 척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게 뭐냐면 이 좌골신경을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누워서 하는 건데 다리를 걸어주고 하는 방법인데 이따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 그 모관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모관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손끝과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고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 동작이 누워서 하는 거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앉는 자세로 가죠. 누웠다가 이제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될 건 뭐냐면은 이 간 운동을 할까. 앉아서 하는 간 운동이 있어요. 간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화학 작용도 있어요. 이 혹사당하고 있는 간이 웬만해서는 고장이 안 나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고장 나면은 무슨 증세가 나타나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뭐 눈도 노래지고 딱딱해지죠. 이거를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이 딱딱해져요. 이 딱딱해진 간을 저희가 어떻게 마사지를 하냐? 이 갈비뼈 밑에 직접 손을 넣고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간도 놀래요. 간도 놀래기 때문에 이 간이 없는 왼쪽부터 저희가 마사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간 마사지를 할 겁니다. 이따 시범을 저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간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막 일상에서 막 화가 나나 못 참겠어. 이런 분들은 간이 안 좋은 분들. 간이 안 좋으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막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화내면서 덤빌 때, 야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이러죠. 이 화나게 되면은 이 간이 붓습니다.
간경화가 되기 전에 붓는데, 병원 가면 의사들이 이런 증세 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만져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 간이 이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부었던 간도 또 경화됐던 간도 좋아지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간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신장 있죠, 신장. 이 신장은 여과작용을 해요. 몸에 독소 빼내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신장이 안 좋게 되면은 무슨 증세가 나타나요? 물도 여과가 안 되고 이러니까 몸이 붓죠. 몸이 붓는 분들 이 신장 마사지를 또 저희가 저기서 한번 할 텐데, 이 신장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이 신장 마사지 하는 방법을 한 2주 정도 하게 되면 몸 붓기가 쫙 빠져요. 그런 그 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폐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 운동할 기회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낮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폐의 윗부분만 쓰고 밑에 부분을 못 쓰게 돼요. 안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폐 밑에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런 폐의 문제도 개선하는 그 운동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운동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몸에서 근육이 가장 큰 근육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근육.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제일 크죠. 뭐 가슴, 이두, 삼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제일 큰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에요. 이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 요법, 저희 이 패키지에도 이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허벅지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허벅지 그런데, 이 허벅지가 앞벅지, 뒷벅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앞벅지 운동법과 뒷벅지 운동법이 틀린데, 이 두 가지를 다 단련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너무 많다고 그러냐면 이게 간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 종아리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이 심장을 거의 한 40%, 50% 도와주고 있어요. 왜? 이 혈액 안 올라오는 거 얘들이 이 두 번째 펌프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에서 우리가 뭐 많은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가지고 지방이 쌓였을 때 간에서 이거를 글리코겐으로 보관하는 게 1이라고 그러면은 이 허벅지가 그걸 보관하는 기능이 5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쉽게 몸이 안 좋아지는, 쉽게 당뇨병 걸리는 거를 예방을 해주죠. 실제로 이 뒷벅지 운동하는 법은 이건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제 여동생이 이 당뇨 전 단계여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약사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약사가 뭐 온갖 약과 또 의사를 통해 가지고 온갖 처방을 받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 당뇨 전 단계가.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답장해요. 이런 건강 세미나 할 기회 있으면은 이거를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여동생이 개선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한테 이 온갖 약을 처방해 주던 약사하고 친한데, 이 약사한테 이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이 약사도 해보고 이틀 만에 효과를 봤다고 그 약사하고 둘이 신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뇨 전 단계가 정상이 됐다고. 그 방법도 저희가 여기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모든 운동들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든 운동들이 전부 다
전방지향적이에요. 앞으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뒤로 가는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 이 패키지에 이 슈퍼맨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맨이라는 건 뭐냐면 배를 깔고 누워서 팔다리를 드는 거죠. 뒤 등 쪽 운동이 되는 겁니다. 또 이따 한번 실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게 이 근력 운동 쪽, 이제 앉거나 반 누워서 하는 운동들은 이제 다 끝이 났고 이제 서서 하는 운동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저런 운동을 서서 이 국민체조에서 따온 몇 가지 관절 운동들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이 뭐 팔굽혀펴기가 가장 좋은데, 이 팔굽혀펴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또 저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프랭크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프랭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팔굽혀펴기와 그다음에 스쿼트라는 거 있죠. 스쿼트 운동이 있는데, 이 스쿼트 운동도 저희가 이 패키지 안에서 좀 개량을 했어요. 개량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몸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스쿼트는 실제로 이 앉아서 어깨 넓이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좀 시니어들한테. 그래서 이 다리를 붙이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뒤꿈치까지 들고 그다음에 손을 뒤에 깍지 끼고 이거로 스쿼트를 하는 스키 스쿼트라는 거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비틀거리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과 또 한 가지,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여성분들 이 전신 미용에 관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뒤에서 보는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리가 휘게 돼요. 다리가 휘게 돼가지고 이 젊었을 때의 모양이 점점 할머니 모양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서 그 문제가 된 거냐면 이 골반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오다리가 되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점점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을 이제 또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한 하루 이틀 만에 이 다리가 딱 붙게 돼요. 하루 이틀 만에 실제로 붙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두 달 꾸준히 하게 되면 뒤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뒤태를 보게 되면 할머니인지 이게 이 처녀인지 구분이 되는데, 이걸 한 두 달만 하면은 할머니 뒤태에서 그 처녀 뒤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운동법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도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 연결 동작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해본 바로는 한 40분, 제가 한 40분 걸리니까 이 숙달 되시게 되면 한 4-50분 안에 이 전체 다 토탈 패키지를 장비 없이, 근데 장비 없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우리가 휴대하거나 이런 장비지, 뭐 필요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침대가 있어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 뒷벅지 운동할 때 침대 위에다 다리를 걸고 하기 때문에, 이따가는 이 의자 하나씩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운동요법인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기왕기 이론으로 쭉 나왔기 때문에 이론을 쭉 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간식을 맛있게 먹고, 오늘은 실습을 시간상 다음 주일에 그냥 처음부터 실습을 참 이런 건 어떨까 싶은데, 강사님 저는 상관없는데 시간이 이제 예. 원래 너무 늦으셨으니까 어떻게, 간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식도 예, 있고, 네. 그리고 네. 근데 실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네. 그럼 다음 주는 처음부터 실습을 쫙 하는 걸로. 예. 뭐 그렇게 할까요? 네. 예. 그러면 강의 마무리하고 간식 드시는 걸로.
네. 예. 그럼 음? 그럼 네, 실습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에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10시까지 우리가 계획된 시간이에요. 그 이후로 찬양대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뭐 있기 때문에 예정된 네, 그 10시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치는 그러면은 걸로 예, 제가 하시는 게 하죠. 마치도록 하는데 그 이런 운동법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한두 시간 해가지고 이게 숙달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를 녹화를 해서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서 설명했던 거는 이제 그 스트레칭과 운동요법인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운동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생존을 위해서 호흡이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호흡은 안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호흡 3분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10분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잠수부들, 심해 잠수 요원들은 10분까지도 그 숨을 안 쉰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보통 1분에 한 20번, 15 내지 20회 정도 호흡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래? 안 하면 3분, 뭐 10분을 못 넘기잖아요. 죽습니다. 그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호흡의 기능이 뭘까요? 산소 마시고 몸 안에서 필요한데 산소 공급하고 거기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하는 게 호흡이죠. 그거를 우리가 폐라는 기관을 통해서 해요. 폐. 근데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폐에 얼마나 쓸까요? 7억 개의 허파꼬아리가 있는데 얼마나 쓸 것 같아요? 7억 개 중에 30%? 많이 써봐야 이 평상 생활로는 50%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3억 5천 개의 허파꼬아리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들어온 균들하고 막 싸우고 뭐 난리가 나겠죠. 거기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폐가 안 좋아지죠. 그렇죠? 이 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자기 폐가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폐. 병원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병원 가면 이 청진기 대보잖아요. 앞 뒤로 다 재보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이 자가 진단법이 뭐냐면은 자기 이 포인터, 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 손톱 부위를 대봐요. 서로. 틈이 있나요?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폐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틈이 없어. 붙어버렸어. 이거는 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 자가진단법인데 그거 한번 해보시고 자기 폐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가 통통해져 가지고 이게 틈이 안 생겨. 이거 한번 그 정밀 진단 받아 보시는 게 좋고 이게 제 게 아니라 이 연구 논문에 의학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숨 쉬는 거예요. 이 숨은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요? 코로 쉬는데 코로 어떻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코에 습도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가지고 코로 마셔야 폐가 보호가 돼요. 입으로 차가운 밖에 나가서 입으로 숨 들이마시면 폐 상합니다. 이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 1분에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1분에 20번?
호흡은 1분에 숫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면 거북이들 1분에 한 번 호흡해요. 오래 살죠. 강아지 사람하고 심박수 비슷해요. 사람 70번, 강아지 80번인데 강아지 몇 년 살아요? 10년? 12년? 왜? 할딱거리잖아요. 1분에 호흡을 120번을 해요. 그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운동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호흡을 이건 뭐 연습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각자 해볼 수 있는 건데 25초 동안 들이마시고 코로 25초 마시고 10초 멈췄다가 25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뱉는 거. 처음에 힘드시죠? 이거 연습하면은 돼요. 이게 장수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게 되면은 산소가 몸에 충분히 공급이 돼서 암 있죠, 암. 암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 아닙니다. 그것도 내 몸의 세포예요. 이 암이 왜 생기냐면은 안 좋은 거 먹고 산소가 없어.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우리 주인이 이러한 환경을 나한테 제공을 하는구나. 여기서 나보고 생존을 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암세포예요. 우리 세포죠. 근데 내가 내 몸의 이 부분을 척박하게 만들어서 안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는 거는 결국은 기름에서 시작해요. 안 좋은 기름. 안 좋은 기름이 이 자연 상태에서 가장 좋은 그 체지방률은 15%예요. 갓난아기들 15%. 돼지가 체지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5%예요, 돼지도. 뚱뚱해 보이는데 체지방이 15%예요. 15%가 넘어서 20% 넘어가게 되면은 염증 생기기 시작하죠, 몸에. 그 지방에서. 그 지방에 산소까지 공급이 안 되면은 암세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세포예요. 그런 암이 발생하게 하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을 한 거죠. 그거를 호흡만 잘해도 암은 안 걸리게 돼 있죠. 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니까. 이 호흡하는 법을 연습하시는 거. 1분에 몇 번? 가능하면 한 번. 적게 호흡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적게 호흡을 하면은 오래 사는 거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안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 호흡 다음에 식사요? 굶으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먹고 물만 마시고 한 달 40일 뭐 가능하죠. 한 10일은 넘죠. 보통 이 단식 한다고 그러면 한 일주일 단식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단식 기도도 있고. 그 단식을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은 버티는 거로 돼요. 물만 마시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대변? 배출? 뭐 배출도 중요한데 잠이 있어. 잠 안 자고 며칠 버틸까요? 3일? 먹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자는 게. 그러면 한 3일 안 자면 돌아버리죠.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돼 있어요. 이 잠이 뭐 이 정신 상태뿐만이 아니라 몸을 리프레시 하는데, 리차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잠을 저희가 제대로 자는지 안 자는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의지로 못 깨. 잠용종 또는 알람이 있어야 깨. 이거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의 의지에서 깬다는 거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 이때 깨야 되는데 충분히 자야지. 몇 시간 자는 게 충분할까요? 8시간? 7, 8시간이요? 4시간 자면 어떨까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연구 결과는 이게 유전이에요. 자기 수면 시간은 유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10시간 자요. 10시간 잤어요. 그 토마스 에디슨은 어떨까요? 몇 시간 잤을까요? 4시간 잤어요. 말짱해요. 근데 이게 그 유전이라는 거죠. 자기 부모님 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으로부터 유전이 되는 건데, 근데 평균치는 대략 7, 8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잠을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 수면 시간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깨야 될 시간에 깨야 되기 7, 8시간 전에 자야 되는데 쉽게 잠드나요? 자고 싶을 때 얼른 잘 수 있나요? 못 자죠. 왜? 빛, 또 소음, 또 아이폰 보면서 이게 집중하게 되면 못 자죠. 근데 이 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문명 기기들이 있어도 이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몸에 그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들고 있다가 졸다가 놓친 거. 그 잠을 자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몸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 개발한 수면법 중에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있어요. 해파리 수면법, 몸에 힘을 쫙 빼는 거죠. 해파리처럼. 자, 그것만 갖고 잘 수 있을까요? 그것만 갖고 못 자죠. 왜 그러면 육체는 힘이 쭉 빠져서 해파리처럼 됐는데 이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러면 또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말똥말똥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이 모든 것이 이 전두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뭐예요? 생각하는 부위죠. 이거를 휴식을 취하는 후두부로 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눈 동자, 눈 알을 후두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는 게 효과적일까요? 눈을 뒤로 돌립니다. 롤백이라고 해요. 아이볼 롤백. 뒤로. 눈을 감고 힘을 뺀 상태에서 아이볼을 뒤로 돌리면은 이거는 3분 안에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어제 저희 집사람도 아까 아침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자야 되는데 못 자길래 이 아이볼 롤백을 한 5, 6회 했대요. 그거 잠이 들었다고.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방법이고 한번 써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쉽게 잠이 드는구나를. 힘 빼고 해파리처럼 힘을 빼고 아이볼을 롤백. 그러면은 쉽게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잠자는 법을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은 그 쉽게 잠이 드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이 수면 무호흡이라고 있죠. 이거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인 분들이 수면 무호흡인데 그러면 화내요. 자기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그 거울을 보고 입을 벌려서 혀하고 목젖이 혀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면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그걸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고 해결 방법은 뭐냐면 체중 빼는 겁니다. 체중을 빼라고. 예. 체중을 어떻게 빼? 이 식단 이따 나가실 때 여기서 식단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 식단이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개발한 식단인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꼭 먹어야 돼. 왜?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대로 먹으면은 2주 후부터 하루에 1파운드씩 빠져요. 그 한 달 하게 되면 몇 파운드 빠질까요? 14파운드 빠져요. 제가 저 방법을 써가지고 현재 제 체중이 지금 69kg인데 64kg까지 뺐었어요. 저게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체중 빼는 방법인데 저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 수면 무호흡 개선됩니다. 그리고 저 방법을 통해 저 방법이 왜 좋냐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굶는 거 뭐 안 먹는 거 생각을 하는데 저 방법은 배불리 먹으면서
2주 후부터 1파운드씩 빠지는 방법이에요. 이거 오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걸 종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연결 동작으로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예. 소그룹 만들어 가지고 그럼요. 예. 예.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예. 그 뒷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뒷면 거는 그 미니멈 그거 드시라는 얘기죠. 예, 예, 미니멈. 그거를 섭취하시게 되면 근데 다른 건 못 드실 거예요, 배불러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단이 슈퍼푸드예요, 전부 다. 거기 제가 이제 붉은 고기를 안 먹어서 거기다 안 썼는데 점심에는 이 생선이나 뭐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대신에 소고기 드셔도 되고.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소그룹 만드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예,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